또 창업 컨설턴트 안정원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창업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오늘은 화교들의 창업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교들의 창업 이야기요. 예, 중국인의 창업 이야기가 아니라 화교들의 창업 이야기라 좀 생소한데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중국인과 화교는 다릅니다. 음, 화교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교는 중국 역사에서 명청 교체기에 많은 한족들이 청나라의 천하에 살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외국으로 가서 사는 한족들을 화교라고 했습니다. 음, 두 번째로는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이 성립되었을 때 나라가 혼란해서 나온 사람들을 구화교라고 칭하고요. 세 번째는 신화교라는 사람들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을 화교라고 또 칭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사람들은 국적이 현재 중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고요. 대부분의 화교들은 국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 나라가 없는 위기를 그들만의 상술로 생존하고 발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화교들의 창업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군요. 화교란? 네. 이런 사람들이었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생존 전략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화교들의 창업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사자성어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생산사. 두 번째, 인재제일. 세 번째, 천객만내. 네 번째, 가족 중심 등으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단생산사. 이 무슨 뜻인가요? 자, 많이 들어보셨을 말인데 한자로 하니까 모르시는 겁니다. 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이걸 그 이승만 대통령이 많이 하던 말인데 중국말의 사자성어에 원래 있던 말입니다. 음, 제가 이 표현을 쓴 이유는 화교들은 절대로 혼자서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음, 어떤 장사를 하든지 간에 자식들의 가족과 일가 친척을 같이 데리고 이웃들이 다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화교들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면서 살아가죠. 한국에도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모은 자신들만의 역량으로 어떤 나라에서든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거리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뭉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까 싶은데, 다른 나라에선 되려 방해가 될 것 같기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예, 맞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이런 중국인들의 현상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들어왔으면 동화되어서 같이 살아가길 바라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뭉쳐서 살게 되면 일종의 규모의 경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같이 먹기 때문에 비용을 아낄 수가 있으며 어떤 사업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소비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사업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더 중요한 부분은 외국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실수를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모여서 하게 되면 자신들의 지역에 일단 작은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사업을 확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짜장면은 원래 일제시대 때 화교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비싼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의 면이 우동면이고 춘장은 중국 춘장에 카라멜이 들어간 달콤한 맛이 나고 지금 일본 사람들이 먹는 단무지가 나오는 거죠. 이처럼 자신들의 지역에서 성공한 제품을 확장해서 현재의 짜장면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국민 음식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두 번째, 인재제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화교들은 장사를 시작할 때 누구하고 할지를 가장 먼저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재주가 있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을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똑똑한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단생산사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뭉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교들은 집단이 잘 뭉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서 주장을 하면 치열하게 싸우고 승리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 집단이 움직입니다. 아마도 외국에서 살아가면서 집단의 생존을 위해서 집단이나 개인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따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이 천객 만내는 어떤 뜻인가요? 자, 이걸 직역을 하면 1000명의 고객이 만 번을 온다는 뜻으로 많은 고객들이 재방문을 많이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1000명의 고객이 많은 고객을 뜻하긴 하지만 뒤에 따르는 말레의 경우 고객이 만 번을 반복해서 온다는 뜻으로
많은 손님들보다는 많은 재방문율의 방점을 찍은 뜻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화교들은 단골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각도로 연구를 하죠.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한다면 그 사람이 자신들의 식당에 오는지, 그리고 음식을 남기는지,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찰과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고객과 맞추어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변화시키죠. 그리고 단골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손님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가족 중심을 좀 쓰는데, 이건 좀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이게 장사의 원칙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단생산사, 인재제일과 연결된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화교의 거상 중에 가정을 이루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화교는 가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장사를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나중에 큰 기업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가족이 중심이 되어서 큰 기업을 이끌어가죠. 이 부분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장남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동생들을 챙겨주는 형태로 확장을 해나갑니다. 철저하게 가족 중심적인 경영을 하죠. 이렇게 가족 중심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들의 역사상 많은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피부치 외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단생산사, 인재제일, 천객만래, 또 가족 중심 이런 말로 화교들의 창업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교들의 창업의 장점과 또 단점을 좀 굳이 둔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우선 장점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면 사업을 초기 시작할 때 서로 도와서 시작을 하고 가족 중심이다 보니 조직이 무너질 염려도 적습니다. 그리고 기초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죠. 그러나 단점도 있는데요. 이런 방식의 사업은 작은 상점이나 소규모 기업까지는 잘 먹히는 방식이지만 기업이 거대화하고 투자를 받아 시작을 해야만 하는 경우 성장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끼리 똘똘 뭉쳐서 생활을 하다 보면 타국에서 배타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면서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아주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교육을 통해서 성공을 하기보다는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라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국적이 다르다 보니 그런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화교들 장사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네 가지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또 성공할 수 있었지 않나 싶은데 이런 화교들의 창업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좀 배워야 될까요?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외국에 나가서도 서로 경쟁하려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화교들은 같은 경우에 외국에 나가서 일단 협력을 해서 기반을 같이 마련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서로 경쟁해서 한쪽이 망하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워 내가 능력이 떨어지면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절대로 끝까지 인정하지 않죠. 이러다 보니 협력이 되지 않고 힘을 합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고 하지 단골을 만들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일단 창업을 하면 무조건 매출을 높이는 데 노력하지만 온 사람을 단골로 만든 데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 조금 더 나은 창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창업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많이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화교들의 창업 이야기 소개해 주셨는데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화교들의 창업 이야기를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단생산사, 두 번째 인재제일, 세 번째 천객만래, 네 번째 가족 중심 등이죠. 이들은 타국에서 뭉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단골을 만들어 생존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조금 더 나은 창업의 기술을 익혔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창업정보 화교들의 창업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안정한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